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보감의 김현임입니다. 최근 하복부 통증을 비롯해서 요통이나 복통 또 생리통까지 포함하는 골반통을 호소하시는 주부님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당사자는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운데 주변에서는 꾀병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성의 숨겨진 병이죠. 이 만성 골반통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노도환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골반은 태아나 그리고 또 태반과 관련이 있는 여성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께서 더욱더 이 시간에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만성 골반통에 대해서 먼저 정의부터 내려보죠. 우리 골반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골반 부위에 이제 통증이 있다 이런 말들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급성적으로 사고라든지 뭐 감염이나 이런 걸로 수술을 요한다든지 이런 이제 급성 골반통이 있을 거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이제 만성 골반통. 이제 원인을 잘 안 밝혀지고 이제 뭐 통증 치료했는데 잘 안 낫는다든지 아니면 우울증 같은 어떤 내과적인 증상까지 동반하는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뭐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미국 통계로는 이제 가임기 여성의 한 15% 정도가 이런 이제 만성 골반통을 앓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이제 흔한 그런 뭐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선 만성 골반통이라고 하면은 그 통증의 부위가 골반으로 국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통증이 발생하는 그 정확한 부위는 어느 곳인가요? 일단 뭐 골반통이니까 이제 그 골반에 뼈를 둘러싼 이 부위들이 쭉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복부라든지 그 항문 부위 이런 부분들에 이제 나타나는 이제 통증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남자들도 이제 전립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이제 통증이 오지만 대부분 이제 자궁이 있고 생리를 하는 이제 여성분들에게 많고요. 낮보다는 밤에 이제 심해지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주요한 증상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볼게요. 만성 골반통 어떠한 증상들을 보입니까? 일단 뭐 하복부 쪽에 통증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배가 아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이제 그 이외에도 뭐 요통이라든지 뭐 두통 이런 통증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로라든지 소화장애 뭐 이런 증상들 그리고 이제 복부 불편감이라든지 빈뇨 뭐 소변의 이상 이런 것까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증상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증상이 상당히 다양하네요. 이 골반통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고통스러우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이 모르시는 여성분들 가운데서는 생리통과 이 만성 골반통에 어떠한 차이점이 과연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골반 부위가 아프기 때문에 이제 생리통에선 골반이 안 아프고 뭐 두통이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골반이 아픈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골반통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서 주기를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생리통은 생리, 월경, 이게 달글이 이제 달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생리라고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생리통이 있게 되는데 이런 이제 골반통은 이런 주기를 타지 않고 6개월 이상 간헐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경우들을 이제 골반통이라고 만성 골반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리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데 만성 골반통은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6개월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은 이 만성 골반통이 생리통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이 환자분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질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만성 골반통은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하게 될까요? 일단은 가장 많은 원인들이 이제 그 자궁에서 이제 우렬이 생기는, 그러니까 이제 자궁 쪽에서 심장으로 다시 이제 피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생기는가 하는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건데 이제 먼저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의한 정신적인 원인들이 이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인과 질환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소화기계 질환, 방광염이라든지 이런 비뇨기계 질환, 그리고 이제 이 척추가 이제 골반이 틀어져서 생기는 이제 근골격계 질환들도 이런 이제 골반통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몸으로만 느껴지는 원인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또 심리적인 원인까지도 있다고 하니까 역시나 우리의 신체와 또 건강, 이 몸과 마음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골반통의 원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골반통의 합병증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만성 골반통의 합병증 알아보죠.
우리가 이제 골반통이 생기는 원인이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골반의 우열, 이제 이거 피가 이제 밖으로 빨리빨리 빠져나가지 못해서 이제 생기는 이제 우리 한방에서는 어혈이라는 그런 범주와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골반통도 생길 수 있고 이제 그 성교통이라든지 뭐 월경 곤란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 한의학에서 이제 그 진찰 방법 중에 이제 복진, 양방 쪽에서는 이제 장부들을 만지게 되는 건데 저희들은 이제 장부의 기능적인 부분들에서의 어떤 활동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이제 골반의 이제 우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뭐 같이 어혈이라는 증상과 같은 맥락으로 이제 진찰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가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증상들도 같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봤듯이 이제 만성 골반통의 원인들이 이제 자궁 우열, 이제 그리고 이제 어혈 증상들, 그리고 가민성 대장 증후군의 이제 소화기 증상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감별해서 이제 진찰 치료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 항문 부위에 이제 통증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우리가 뭐 쪼그려 앉아서 이제 대변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장난친다고 이제 항문에 우리가 보통 똥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출산 시에 이제 그 회음부의 절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이제 그런 직장 항문통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골반 아래쪽 근육이 이제 약화되면서 이제 자궁이 하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유착 등으로 인해서 자궁이 후굴된다든지 이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생리라든지 뭐 임신 이런 데서도 이제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만성 골반통만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텐데 이렇게 다양한 합병증이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우려가 됩니다. 자, 이 골반통에 관련된 합병증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궁 적출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궁 적출술과 만성 골반통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자궁 근종이라든지 자궁 내막증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자궁 적출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이제 자궁이라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적이나 여러 가지로 여성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적출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이제 상당히 그런 공황 상태를 많이 가지게 되고요.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문제를 이제 느끼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유착이라든지 수술 후에 이제 혈류의 장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양방에서도 자궁 적출술 후 증후군이라고 해서 많은 이제 뭐 연구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한의학에서도 이제 울증이라든지 어혈증, 허로 이런 증상들로 뭐 예전부터 이제 치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자궁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임신과 출산으로 생각이 옮아가는데요. 만성골반통이 임신과 출산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좀 우려스럽네요. 어떤가요? 일단은 이제 임신을 하고 나서 이제 배가 불러오는데 배보다 먼저 골반이 먼저 아프니까 이게 뭐 이제 골반이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막 걱정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골반 자체도 이제 확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골반이 많이 좁았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통증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은 생리적인 부분들이 이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심하지 않다면 이제 조금씩 이제 기다리면서 보면 되실 거고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다면 이제 전문 이제 치료를 같이 좀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 근데 이게 만성 골반통이 이제 같이 원래 있었던 분들은 이제 좀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관리를 하시는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출산을 하고 이제 산후에 조리를 잘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이제 만성 골반통도 이제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그게 더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자궁 자체나 이제 골반 자체가 이제 확장을 했다가 다시 수축하는 과정에서 잘 위치를 잡아준다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골반통은 다 수반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성 골반통을 앓고 계시던 분들도 산후조리를 잘 하고 이 골반의 모양을 잘 잡아준다면 있던 병도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더욱더 희망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네요. 자, 그런데 이 만성 골반통을 좀 다른 분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주의하셔야 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럴까요? 우리가 만성 골반통을 일으키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왕절개를 하신 게 경험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뭐 자궁 적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해서 이제 그 자궁
원래 있는 부위에 이제 유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기왕력들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료를 하도 그렇고 통계적으로도 실제로 만성 골반통 환자 한 75% 정도는 뭐 특별한 원인이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뭐 스트레스성 부분들이 이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잘못된 자세라든지 뭐 틀어진 골반 이런 부분들에서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어혈이란 이런 이제 범주가 이게 포함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한의학에서는 이제 침이라든지 뭐 이런 어혈을 풀어주는 한약 그리고 이제 틀어진 골반들을 잡아주는 추나요법 이런 치료들을 이용해서 좋은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75%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수치인데 그 정도의 분들이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은 안타깝지만 우리 박사님의 설명대로 다양한 운동요법으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은 또 다행스럽기도 하네요. 자, 조금 전에 언급하셨는데요. 최근에는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많이 신고 또 자세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골반이 좀 틀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골반통과 뭐 당연히 연결이 되겠죠? 연관이 있겠죠? 그렇죠. 이제 사람의 이제 그 몸들은 이제 발부터 머리까지 쭉 쌓여 올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하이힐이라든지 이제 틀어진 자세들이 이제 같이 골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뭐 다리를 이제 자주 꼰다든지, 습관적으로,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뒤도주머니에 뭐 두꺼운 지갑 같은 것을 많이 넣어 다닌다든지. 한쪽이 더 무거워지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출산에 살이 너무 많이 찐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뭐 골반통이나 요통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골반이 틀어져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좀 잘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뭐 치마를 입었을 때 한쪽으로 좀 돌아간다든지, 그리고 이제 한쪽 신발굽이 빨리 닿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한쪽 바지단이 자주 밟힌다면 이제 그 골반이 좀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나는 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들은 충분히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도 좀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생생한 음식 정보죠. 음식보감 함께 하시겠습니다. 통증은 심하지만 그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환자분들이 더욱더 고통스러워하시는 만성 골반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음식보감에서는요, 골반과 자궁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박사님, 소개해 주시죠. 예, 자궁을 강화하는 데는 쑥이 좋은데요. 예, 우리가 이제 쑥을 조청처럼 고아서 뭐 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쑥떡을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쑥떡, 예, 뭐 편안하게 이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쑥떡 많이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익모초라고 많이 이제 환으로 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이제 드시면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냉증이 동반하면서 골반통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부추를 많이 드시는 거죠. 부추도 뭐 많이 드시죠? 그렇죠. 예. 저희 동의보감에서도, 동의보감에서도 이제 인체를 이제 따뜻하게 하면서 신진대사를 활성화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몸의 체질이라든지 증상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한의사와 이제 상담 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드시면 좀 더 좋은 이제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어릴 때부터 너 쑥 많이 먹어라, 여자 몸에 좋아, 이런 말씀들 하셨는데 다 이유가 있던 내용이네요. 앞으로 몸이 좀 차신 분들은 쑥이나 익모초 또 부추를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좀 피해야 되는 음식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조금 더 챙겨 먹어라 하는 음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좀 알아볼게요. 피해야 되는 음식이라든지 뭐 좋은 음식들은 이제 체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너무 차갑다든지 뭐 기름으로 요리했다든지 뭐 인스턴트나 이런 것들은 꼭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담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형성하면서 좀 더 안 좋은 어떤 작용들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는 뭐 우리가 전통 식사들이 되겠습니다. 뭐 된장국이라든지 뭐 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우리 것이죠. 예, 그렇죠. 우리 이제 전통 한식들. 서양에서도 뭐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불가리아에서 전통적으로 만든
요구르트 뭐 이런 것들은 뭐 좋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공을 하다 보면 이제 인스턴트화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첨가물들이 이제 담음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속이 차서 이제 냉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나타난다면 뭐 마늘이라든지 뭐 생강이라든지 뭐 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나 음료의 형태로 복용하시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선은 몸을 차게 하는 것보다는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음식들, 생강이나 또 마늘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드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자, 평소에 골반통을 예방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평소에 좀 이렇게 해보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내용들 저희가 배워볼게요. 이제 뭐 만성골반통들의 이제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한 가지로 요약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순환의 부전이라든지 차서 오는 경우들이 이제 한방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탕이라든지 반신욕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순환을 좋게 한다면 이제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생리통이라든지 산후풍이라든지 이런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반신욕 같은 걸 하면서 너무 심하게 땀이 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제 기혈을 소모시킬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도 많이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제 차가운 거, 그래서 이제 그 미니스커트나 배꼽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보기는 예쁠 수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성들의 냉증이라든지 골반통, 생리통 이런 것들을 좀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통증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꼭 이제 바지 안으로 들어가는 속옷을 좀 챙겨 입어서, 찬바람이 타서 배가 차지는 이런 부분들은 꼭 피하는 게 좋으시고요. 이제 날이 더운 계절에도 꼭 배는 좀 덮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찜질 같은 것도 배에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뭐 한의원에서는 이제 뭐 뜸이라든지 배를 따뜻하게 하는 한약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서 이제 속을 따뜻하게 하면서 이제 치료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성 골반통의 원인은 현재까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요. 신체적인 원인과 더불어서 스트레스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요. 자세를 평소에 바르게 가지시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해소법 정도를 가져보시면은 골반통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